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볼까요? 한국 GM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여야 의원들과 GM의 베리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죠 만났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다라면서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 현재까지 이번 GM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한국 GM은 극심한 내수 부진, 그다음에 수출 부진의 영역으로 현재 뭐 완전한 자본 잠시 상태죠. 네. 이에 미국 본사는 이런 경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사업 사장이죠. 네. 사장, 베리앵글 사장을 갖다가 한국에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난해부터 한 3번 정도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지난 13일 군산공장을 폐쇄를 시켰죠.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자기들이 어떤 벼랑 끝 전술을 구상하면서 2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있죠.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의미 없는 진전이 없으면 추가 어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입장을 내비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그 다음에 그 노조의 어떤 양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 구조조정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네. 현재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에 한국 정부 역시 약간 그 강하게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뭐 경영실사, 투명한 어떤 경영실사, 그 다음에 어떤 경영의 어떤 정상화,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어떤 추가적인 재정 지원 같은 건 곤란하다 하는 입장을 네. 갖다가 그래서 서로 양측이 어떻게 보게 되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여야 의원들이 어제였습니다. GM 베리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오카즈 한국 GM 사장 등의 경영진을 만나서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경위를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해서 어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앵글 사장 만나셨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지금 GM 측에서는 신규 투자만 제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어제 그 자리는 사실 참 나쁜 미팅입니다. 저는 어제 의총 때, 앵글 사장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만나고 다녀야 되는지에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제 그 자리에 무슨 협상의 조건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따지러 갔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말씀을 잠깐 드리면 보도에 난 것처럼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한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 떠나고 싶지 않다 하면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글로벌 수익을 낼 수 있고 매력적인 그런 신차를 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수익 구조를 전환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제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장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수익을 못 내는지에 대한 걸 국민한테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그동안 미국 본사에 돈을 많이 빼돌렸기 때문에 한국 GM이 이렇게 자본 잠식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한국 정부가 우리를 수익이 낼 수 있는 체제로 바꿔달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어제 대화에서 어떤 GM의 속내 이런 부분이 좀 읽히셨습니까? 저는 GM은 이미 동아시아 시장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결정을 이미 본사는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철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 조정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는 작년 국감 때 도대체 GM이 떠나자고 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인 2조 손실에 따른 그 자본 잠식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저는 원가 비율이 너무 높고 또 고금리로 대출 금리를 빼앗아 갔고 또 최상위층의 어떤 그 경영 컨설팅으로 또 돈을 가져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저는 파이프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사를 한다면 산업은행이 정말 정신 차리고 국익을 위하고 국부가 유출되지 않게 정확한 항목을 다 따져서 실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의원님께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무위원회는 당연히 이번 주 안에 열려야 됩니다. 지금 그 한국당이 어저께 응하지 않아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열자고 했던 게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 GM 문제의 골든타임, 해결의 골든타임은 이번 주 일주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간이 늦고 뒷북치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베리앵글 사장한테 세 가지를 얘기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네. 지금 베리앵글 사장이 얘기하는 무슨 그 허황된 무슨 심사, 배정, 이런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뢰가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산업은행과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실사 항목을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사 항목이 결정이 되면 그 실사 항목을 가지고 GM하고 협상을 한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GM이 원하지 않는 실사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걸 따져 물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카진 사장을 제가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전 가격이라든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카진 사장이 국민한테 선서를 하고 모든 자료, 원하는 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따져 물으니까 앵글 그 부사장이 일부 산업은행 제출했는데 필요한 게 더 있다면 모두 제출하겠다고 어저께 그 여야 의원님들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은행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만을 위해서 모든 항목, 실사가 필요한 모든 항목을 조사해야 되는 거, 그 책무 다해주길 바라고요. 정무위 출석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앵글 부사장한테. 네. 그거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산업은행 그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17%, 원래는 28%였는데, 지난번에 유상증자하면 17%라는 그 2대 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주 감사권도 한 번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 3%만 가지면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17% 2대 주주가 매번 국회에 나와서 우리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과연 국채은행으로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고요. 이번이 산업은행으로서는 국민에게 그 죄를 씻을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자, 지금 한국 GM 사태, 사측은 사측대로 또 노조는 노조대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정부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는 지금 저희들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무작정 돈을 정부는 대지 마라. 실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GM이 그동안 고금리, 또 이전 가격, 정말 이상한 원가 비중, 또 컨설팅 비용, 또 연구개발 비용 이런 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고요. 노조분들께서도 굉장히 그 각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로이터 통신에서 GM이 한국 정부에게 10억 불 금융 지원하고요. 특별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해달라 그러고 7년간 세제 혜택을 해주면 지금까지 있었던 22억 불, 한 2조 5천억 정도의 부채를 출자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야가 빠진 나쁜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국감에서 그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받아가지 말고 삼성 르노처럼 출자해서 이익을 낸 다음에 배당을 받아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 사람들이 그 고금리로 받아갔냐면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금리로 돈을 또 빼간 건데요.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도 본인들한테 저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파이프를 대고 미국으로 빼가니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금리로 돈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출자 전환하겠다. 저는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까지 GM이 처음 한국에 와서 인수를 했을 때 투자했던 그 돈까지 출자 전환으로 우리나라한테 이제 돈을 좀 대달라고 하면서 다 빼먹고 결국은 철수하겠다. 부평, 창원도 저는 머지않아 철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자본 논리, 그것도 비정상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자본 논리에만 치우친 정말 이상한 기업이다. 이번에 밝혀서 정말 국제적으로 GM이 참 나쁜 기업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치기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 GM 노조 측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한국 GM 지부 정해철 정책기획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앵글 사장이 한국에 남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이제 자구한 계획을 보고 지원 여부를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죠.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희 노동조합도 뭐 회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은 없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고 좀 더 파악해 봐야 돼 뭐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GM이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 GM이 GM 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겠다는 건데 한국 정부한테 요청한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고, 노동조합이 또한 공장공장 폐쇄 철회 등 6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조 요구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에 남겠다는 의지로 보기는 어렵고요. 정부 역시 GM에 요구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노동조합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GM 자본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포함해서 한국 GM의 회생 의지가 담긴 아주 구체적인 자구 계획을 내놔야 그나마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노조 측의 요구사항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와 GM 자본의 두 군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한테는 GM이 자본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내용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GM 경영 실사에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해서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네. GM에 대해서는 공산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GM 차입금 3조 원에 대해서 자본금을 출자 전환하라. 그리고 신차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또 하나는 내수 및 수출 물량 확대를 명확히 좀 제시하라.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다가 미래형 자동차 국내 개발 및 한국 GM에서 생산을 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전제가 된다라면은 노동조합 요구가 수용된다는 전제하에 노동조합도 향후 진행될 노사 단체 교섭에서 노동조합도 나름대로의 노사 상생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였죠. 정부가 이제 군산 지역을 역대 세 번째 고용 위기 지역, 그러니까 특별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한국 GM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발상 같은데요. 네. 더군다나 군산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고용부가 나서서 관련법과 고시까지 또 고치겠다고 지금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좀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GM 자본으로부터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시키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자리 정부답게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군산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어이없고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민주노총 한국 GM 지부 정해철 정책기획실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직접 두 분을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저는 그 지상욱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물론 노조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그 GM 측에서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갖다가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군산공장의 폐쇄를 갖다가 번복할 수 있는, 물론 정부는 거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네네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네.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기 직전에 이제 이사회가 열렸는데 네네네. 산업은행 쪽에서 발견한 이사 3명 기권표를 네. 던졌단 말이죠. 이게 네네네. 무슨 역할을 했냐라는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은 주요 GM의 한국 GM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네. 물론 뭐 그때까지는 한국 그 GM이라든지 미국 본사 측에서 이런 뭐 폐쇄 아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내비치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도 경영 위기는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선제적으로 이미 사실은 뭐 경영 실사라든지 어떤 압박을 통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못 한 거죠.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네네. 노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뭐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이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네네네. 평론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고임금 수준이라는 비판은 언제든지 있어 왔죠. 예. 그렇지만 한국 GM이 다른 자동차 3사에 비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어떤 임금 비용 수준이 높다. 이렇게 저는 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을 갖다가 일부 그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다루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게 한국 GM에 과연 적용될 문제인가는 의문의 여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뭐 한국 그 자동차 산업 전반의 어떤 고임금 구조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자, 뭐 지금 굉장히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네. 일자리 문제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명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호주의 예를 갖다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호주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호주를 갖다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도 CF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We are here. 즉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떠났습니다. 네. 한국 GM이라는 거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체 생존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가 어떤 형식이든지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몇 년 후 아니면 또 가까운 또 시기 내에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만약에 이번에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정부가 어떤 지원을 갖다가 강화한다고 할 때는 어떤 그런 담보를 갖다가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여기 자체의 어떤 자체 생존력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여기서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걸 담보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재정 지원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항상 그 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GM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게 네네.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한 여러 고육지책들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자 장사만 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동안의 행보를 본다면 네네. 앞으로 그럼 한국 GM에 대해서 그러면 뭐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가져와서 네네. 투자를 하고 살리기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도, 일반 국민들 대부분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차입해준 돈 갖다가 지금 그렇게 경영이 어려운데도 4천 몇백억을 갖다가 회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로 이 한국 GM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차 배정 물량을 갖다가 어떤 자기들이 협상 카드로 쓸 일이 아니죠. 당장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네. 먼저 그런 걸 갖다 백기를 들고서 그런 걸 갖다가 먼저 선제 제한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라든지 신차 배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먼저 자기들이 선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호주 사례를 본다면 네네네. 지원이 끊기자 바로 떠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언젠가 지원이 끊긴다면 호주 사례처럼 똑같이 또 먹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업의 윤리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단물이 빠지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철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단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스파크라든지 트랙스든지 소형 SUV 자동차에 대한 생산 기지가 거의 한국이 유일하잖아요. 네. 한국 입장에서 현재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로는 사실 그거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단물이 빠지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대응 방식이겠죠. 예. 자, 한국 GM 사태 이제 시작인데 안개가 너무 자욱한 것 같죠. 네. 계속 지켜보시죠.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